삼성 E&A 2025년 실적을 스루폿 회계로 분석하고 2026년도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합니다. 매출은 30.2%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73.2%가 감소했습니다. 미청구공사 회전율은 8.8회전이고 PBR은 1.92 상태입니다. 수주 잔고는 16조 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한 3년 반치 정도의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 E&A의 사업개요 성격입니다. 본사 주소는 강동구 상일로 입길 26번지. 큰 하남시 넘어가다 보면은 왼쪽에 그 강일동에 이 상일동에 이게 보이고 있습니다. 프렌트 건설 및 산업기계 제작 판매, 공학 기술 서비스, 토건 환경오염 방지 시설, 가스 시공, 에너지 진단, 환경 영향 평가, 폐기물 처리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70년에 설립을 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화공 건설 부분은 오일 앤 가스 프로세싱, 정유 석유화학 등의 건설업을 하고 있고, 첨단 산업 쪽에서는 산업설비와 바이오 그런 계통의 건설을 하고 있고, 뉴 에너지로 LNG, 청정에너지, ECO 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코아투 밸루라고 이 삼성 E&A 본사 건물이 이 상일동에 있는 건물인 거로 생각이 들어가네요. 스루폿 회계입니다. 매출이 4조 6,879억 원으로 2024년도보다 무려 30.2%가 매출이 감소했고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7.1%가 감소했습니다. 차이가 플러스 3.1%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및 외주비 단가가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스루폿율은 36.4%로 2.7% 하락했습니다. 운영경비 1조 3,913억 원으로 4%를 감소시켰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23으로서 무려 0.58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스루폿 영업이익은 3,145억 원으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281억 원이 더 이익이 났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계약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스루폿 영업이익률은 6.7%, 원가회계 영업이익률보다 떨어집니다. 원가회계 영업손익입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은 63.6% 감소했습니다. 회사는 재고자산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약자산 성격인 미청구공사를 포괄 제공으로 인식을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4,413억 원, 2024년도보다 1,227억 원이 증가했는데 2024년도에는 무려 1조 312억 원의 미청구공사가 줄어들었습니다. 모두 외주업체의 턴키 베이스로 공사를 넘기고 있어서 직접 재고 관리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수주 잔고는 억 원으로 16조 671억 원의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입니다. 자재비 및 외주비가 2조 9,540억 원, 31.6% 감소했고요. 운영 경비는 1조 3,912억 원으로 4%가 감소했습니다. 운영 경비에서 판매 관리비 4,793억 원을 뺀 9,119억 원이 현장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22.9%로서 0.3% 증가했고, 상대적으로 그 변동비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외주비
자재비 및 71.7%, 0.3%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는 자재 및 외주 단가가 하락했다고 2차 추론을 하게 되는데 1차 추론과 모순이 나옵니다. 이것이 미청구 공사의 영향으로 추정이 됩니다. 계약자산의 증감에 그 미청구 공사죠. 그것이 스르풋은 이것을 포괄 제공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PQ 총 제조비용, 총 건설비용이라고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나겠습니다. 현금흐름표 기준으로 딱 맞아떨어지면 좋겠는데 안 맞아떨어지네요. 계약자산 증감입니다. 계약자산이 현금이 1277억 원이 나갔는데 재고는 1227억 원 해서 50억 원의 현금이 어디로 날아갔습니다. 이런 것만큼 3년 연속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전혀 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원가 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 280억 원은 매출원가 재료비와 매출 재료비의 차이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증가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하면 검증이 되겠습니다. 주요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7,127억 원, 4% 내려갔습니다. 직원 수는 5,249명으로 605명이나 크게 줄었습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자연스러운 감소 현상으로 보입니다. 2024년도에는 인적 자원 변동은 없었습니다. 인당 평균 임금은 1억 3,580만 원으로 7%가 상승했습니다. 지급 수수료가 1,805억 원으로 5.8% 감소했습니다. 직원들을 충성맨으로 하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상근 채용을 해가지고 직업의 안정성을 보였을 때 회사의 충견으로 만들 수 있다는 논리죠. 경영평가지표 미청구공사 회전율이 8.8회전으로 47.1회전 크게 떨어졌습니다. 스르풋율도 떨어졌습니다. 동일 방향이면은 투명회계 가정을 세웁니다. 투하자본 이익률 9.4%로 27.7%나 추락했습니다. 총 자산 회전율은 0.62로 이것도 크게 0.35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영업 부매 평가지표로 매출채권 수금속도 2.6회전, 2023년에 비해서는 반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매입 채무 지급 속도 4.6회전으로 이것도 느려졌습니다. 두퐁 ROI 자본 회수율 9.4%로서 29%가 하락했습니다. 두 가지 경영평가지표가 모두 하락했으므로 투명하게 가정을 하는데 이것을 입증하려면은 원재료 가격이나 외주 단가가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인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회사는 부두 설명으로 떼웠습니다. 원재료 등 현황 산출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건설업체에서는 수주산업 특성상 또 이게 나타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투명회계를 입증해 드리고 싶어도 회사는 수치로서 제시를 못하기 때문에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입증이 불가능하면 반대로 분식회계 개연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죠. 어느 정도 다 조금씩 금액들이 다 틀려가지고 불투명합니다. 재고자산 회계가. 재고자산 회계가 불투명하다는 얘기는 매출원가도 불투명하다는 얘기고요. 현금 흐름 재무지표입니다. 1번 EAT 세후 현금 순이익 4,758억 원을 벌었습니다. 두 번째로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
유입된 돈은 유입되지가 않고 2,421억 원이 유출이 됐습니다. 최종 5,928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으로써 채권자가 1,047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제로가 됐습니다. 다 갚아버렸습니다. 영업이익이 내려가고 안 좋을 때 못 갚을 것 같지만은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갚을 수 있을 때는 왕창 갚아버린다. 그리고 그동안에 배당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작년에 이게 2025년도에 집행이 됐다 그러면 2024년도 실적은 좋았기 때문에 이익 배당을 한 것 같아요. 3.9%. 납입자본 성장률 3.3회전, 이익잉여금률 226.7%로 거의 25%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2025년 실적을 토대로 약 70% 정도뿐이 되질 않습니다만은 건설업이 올해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경비가 4% 줄었는데 5% 올라간다고 봤습니다. 좀 더 좋아질 것 같은 데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영업이익도 줄었는데 5% 증가한다고 야심찬 목표를 잡았을 때 매출액은 4조 8,40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매출액을 전에보다 3.3% 더 증가시켜야 되는데, 스루풋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이기 때문에 3.3%를 올리면은 매출액은 또 거의 유사한 금액으로 되고 4.3% 매출을 인상시키는 효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런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매출 재료 비율을 좀 낮췄습니다. 그리고 이 마진율, 스루풋율을 37%로 0.6% 올렸습니다. 이거를 톤당 무슨 단가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톤당 480만 원에 계약하면은 한 25만 9천 원 남는 거로 됩니다. 이거가 좀 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미천구 공사 회전율이 8.8회전인데 9회전, 2.7회전 더 높여본다고 했을 때 판매 단가는 500만 원을 상회하는 거로 그런 효과가 날 것입니다. 운영경비가 0.8%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운영경비는 이 재료비율 올라간 증가율 곱하기 운영경비율 30.2%를 곱하면은 0.8%가 산출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은 톤당 38만 5천 원 이익이 날 것 같습니다. 원가 회계상으로는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총 건설 비용보다 이 매출원가가 증가하고요.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매출원가가 총 제조 비용보다 더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목표 이익을 구할 때 재고가 감소하면은 좀 비싸게 팔아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고, 동일한 금액의 이익을 내려면은 재고 증가 시에는 조금 디스카운트 해줘도 이익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제시해야 되니까 영업 쪽에서 이렇게 부풀린 견적을 할 것입니다. 톤당 492만 원으로, 근데 스루풋은 480만 원에도 남는다고 하니까 이거로 수주를 한다고 그러면 한 27만 6천 원 남는 거. 스루풋 쪽에서 매출 증가율을 5조 217억 원 했을 때 4.6% 매출 증가를 하면은 동일한 금액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 경우 판매 관리비도 조금 증가할 거고,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증가하긴 하는데 크게 늘지가 않습니다. 329억 원. 이거를 비교를 하면은 480만 원에 팔았을 때 스루풋은 25만 9천 원 남는데, 재고 감소 시에도 더 이익이 나고 재고 증가하면 더 이익이 많이 나오게 돼 있는데, 이것은
미청구공사의 역량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 미청구공사라는 것은 아직 청구도 안 한 놈을 수익으로 인식해 버리니까 스르프상으로는 적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동일한 금액으로 했을 때 매출은 증가했는데 계약자산을 추가 수주는 안 하고 계약자산이 줄어든다면은 영업이익은 거꾸로 스르프보다 더 적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원가회계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가는 32,800원으로 1년 전보다 14,000원대가 상승이 됐습니다. PBR은 1.92 상태고요. 72% 상승했습니다. 5% 이상 주주는 삼성 SDI가 11.69%, 국민연금이 7.64%, 인베스코가 7.07%, 삼성물산이 6.97%, 외국인이 50.74로 과반수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JP모간,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가 눈에 띕니다. 템플릿 자료로 항상 올려놓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원가회계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로운 용어를 찾아 스르프 회계로 로스차일드 여사가 이렇게만 해주면 온 세상이 혁명이 일어날 만큼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다이.